안녕하세요. 만나기 좋은 중간 지점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여기서 만나팀의 1차 데모 발표를 맡은 춘식과 신바입니다. 와, 저희는 백엔드 프론트 순으로 1차 데모에서 추가된 기능의 성능이 개선된 부분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엔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지난 시험과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원하는 기능 또는 오류에 대한 제한 게시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Q&A 게시판 기능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사용자의 경우 제안해요와 수정해주세요 라는 라벨을 통해 건의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사용자가 남긴 건의에 답을 남길 수 있고요. 답은 하나만 달 수 있으며 답을 단 이후에는 사용자가 게시물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게 되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이 부분은 백엔드만 구현이 완료된 상태로 해당 기능은 다음 시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Q&A 게시판을 구현하면서 테이블 구조가 많이 개편되었는데요. 이를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에 각각 적용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이에 코기의 테코톡 영상에 힘입어 플라이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을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SQL 파일을 버전 순으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DB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요. 와. 세 번째로는 리팩토링입니다. 저희는 테스트 코드에서의 중복 코드를 제거하고 dirty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로더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서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중간 지점 찾기 기능에서는 웹 클라이언트의 비동기성을 증대시켰고 로그인 설정에서는 빈 관리로 중복 생성을 방지했으며 또한 로그인 실패 시에 발생했던 오류를 처리했습니다. 테스트를 좀 더 살펴보자면 보시다시피 리팩토링 전에는 44개의 테스트를 돌리는데 1분 47초가 걸렸어요. 코드 쓸매도 블로커, 크리티컬, 메이저를 포함한 72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테스트를 추가해 72개가 되었음에도 18초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로커, 크리티컬, 메이저 이슈를 모두 없애고 코드 쓸매도 마이너만 이슈 20개만 남도록 크게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zip을 적용하여 보내는 응답의 바디가 1024바이트를 넘으면 압축하도록 했습니다. 압축으로 개선된 성능 퍼포먼스는 프론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예정입니다. 이상 백엔드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만난 팀 프론트엔드 심바입니다. 저는 지난 레벨 3 때의 사용성 테스트와 성능 리포트를 바탕으로 UI UX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UI UX 개선입니다. 저희는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이슈를 개선하였는데요. 발표 시간상 가장 크리티컬했던 이슈 한 가지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참석자 추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추가가 완료되었다고 잘못 인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과정은 이름을 입력하고 모달이 열리면 주소를 선택한 후 만날 사람 추가 버튼을 눌러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주소 선택을 사용자 추가 완료로 잘못 인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달이 닫히는 것을 사용자 추가하는 과정의 끝이라고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입력 폼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소를 추가한 후 입력을 입력하는 후행 작업을 남김으로써 유저 플로우가 끊기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사용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탭을 사용해 추가 버튼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름을 꼭 입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이 있어서 이름을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입니다. 성능 개선은 크게 JS 번들 파일 최적화와 이미지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번들을 시각적으로 분석해주는 웹팩 플러그인인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를 적용하였습니다. JS 번들 파일 최적화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단계 표시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의 큰 번들 파일을 페이지별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홈 화면에 들어올 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불러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들 애널라이저를 확인해 본 결과 페이지의 스타일만 분리가 되고 로직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설정을 변경해 주어 각 페이지에만 사용하는 로직은 각 페이지의 번들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JS 파일에 있는 노드 모듈, 라이브러리, 벤더를 따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모든 노드 모듈이 하나의 벤더로 분리가 되어서 공통된 벤더와 각 페이지별 벤더를 분리해주는 웹팩 설정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더 JS의 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직접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스낵바 기능을 위해서 머터리얼 UI와 노티스 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스낵바를 직접 구현하면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삭제해주고 번들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적화 결과를 확인해보면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불러오던 801KB의 번들이 451KB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gzip을 사용해서 요청의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이미지가 실제 렌더되는 이미지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로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의 리사이징의 경우 왼쪽에 큰 아바타가 원래 쓰던 이미지였고 그 옆에 작은 아바타들이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징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PNG 이미지를 웹P 형식으로 변경해 주어 용량도 줄였습니다. 이때 각 디바이스별로 다른 크기의 이미지로 대응하기 위해 왼쪽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저희는 사용하는 이미지가 많다 보니 이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코드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컴포넌트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컴포넌트는 기존의 이미지 태그를 쉽게 대체할 수 있어서 리팩토링에 용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경우 웹에서 81%의 용량 절감 효과를, 모바일에서 92%의 용량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개선 결과를 보면 라이트하우스의 퍼포먼스 점수와 받아오는 리소스가 이와 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크루 여러분들의 투표에 힘입어 공원에게 인증된 배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는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도를 로드할 때 각 지도의 타일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LCP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밖의 범위가 있다는 게 성능 개선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만나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